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철 부회장과 LG화학이 배터리 외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LG화학의 이러한 그 사업 추진들이 LG그룹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LG그룹은 그 모빌리티 산업에서 완성차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포괄한다, 이런 전략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LG화학은 그 LG그룹의 전 계열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밸류체인의 가장 아랫부분에 기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화학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그룹 차원의 전략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강영규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입니다.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LG그룹이 그 모빌리티 전략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는데, 이것 역시 LG그룹의 이런 그 그룹 전략, 여기에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그 LG그룹에서 LG화학이 차지하는 어떤 밸류체인상의 역할까지 감안한다면 LG화학의 배터리 말고도 중요한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자소재를 만드는 첨단소재사업본부입니다. LG화학의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그룹의 전자밸류체인의 두 주요 계열사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밑단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LG화학의 첨단소재사업본부에서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면 LG디스플레이가 이것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LG전자가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전자기기를 만든다, 이런 식입니다. 그와 같은 구조라고 하면은 LG화학의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이 두 계열사의 사업 방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LG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는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고 있는데, LG화학도 그와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신학철 부회장도 그 두 계열사의 사업 전략 전환에 발맞춰서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의 핵심을 기존의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LG화학이 중국 소재회사 샨샨의 LCD 편광판 사업을 1조 3천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 전에 지난 2월에는 마찬가지로 중국 소재회사 시양 인터내셔널에 그 LCD 감광제 사업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LG화학의 첨단소재사업본부에 남은 LCD 관련 사업은 그 LCD 유리기판 사업, 그리고 자동차용 LCD 편광판 사업,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LCD 유리기판 사업은 신학철 부회장이 이미 철수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그 LG그룹의 그 모빌리티 전략하고 맞는 것 같네요. 그 자동차용 LCD 편광판 사업, 요것만 남겨둔 것이 바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신학철 부회장이 이제 LCD 소재 사업에서 이제 손을 떼고, 그러면 OLED 소재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움직임만은 확실한 거죠. 신학철 부회장은 작년 9월에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와 OLED 발광층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 작년 4월에는 다국적 화학회사 듀폰의 OLED 기판 재료 기술인 솔루블 OLED 기술을 양수하기도 했고요.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의 그 무게 중심을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구상을 이전부터 좀 품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고요. 그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신학철 부회장은 이제 LCD 소재 사업본부는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걸 과연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까요? 시장이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에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을 시작할지, 이 여부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투명 그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폴더블이나 그 다음에 롤러블, 이렇게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그 유리 같은 역할, 이 소재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그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전략이 같은 거다, 거기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더 집중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는 게 미래차용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또 최근 각광을 받고 있어서 LG그룹의 모빌리티 전략과도 합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아니면 SKI 테크놀로지,
이런 선발주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재 자체가 워낙 신소재라서 시장의 구도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 신소재라고 하면은 LG그룹의 전체 전략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주고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 LG화학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특허는 이미 100개 넘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 역량 정도는 갖추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LG화학이 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에 관해서 시작 전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좀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신학철 부회장의 이 어떤 결단 여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LG화학도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의 이 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본부 여기는 그런 일도 물론 하지만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구명 일자리 만들면서 LG화학이 참여를 했는데 이 공장도 바로 그 배터리 소재 공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LG화학은 2024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서 구미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청주에 있던 기존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도 증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에서 그 LCD 사업을 매각해 번 돈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사업들에 잇따라서 강화, 투자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히 밝은 전망이 있는 미래에 그냥 투자해 본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강화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이 첨단 소재 사업본부에서 모빌리티를 강화하는 거는 그룹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개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이 작년 4월에 LG화학의 조직을 개편했을 때 제가 보면은 기초 소재 사업본부의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바로 첨단 소재 사업본부로 옮겼는데 이런 것도 바로 이 모빌리티 전략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이 성장세가 좀 가속화하면서 이제는 차량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것인가, 이 차량 경량화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바로 그 차량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고요. 저는 이 조직 개편에서의 사업 이관이 그 신학철 부회장의 첨단 소재 사업본부 육성, 이것의 전략적 방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본부의 자체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모빌리티 시장의 경량화 추세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갖출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성장 전략과도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일부에서 얘기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과 전략,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첨단 소재 사업본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첨단 소재 사업본부에 바로 그 원재료를 갖다 대는 곳이 바로 그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본부인데 이거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본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LG화학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뭐 적게는 80%, 많게는 90% 이 정도를 혼자 벌어들였던 전통적인 캐시카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보다 석유화학 사업본부 영업이익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LG화학의 그 다른 사업에 새롭게 투자할 돈을 바로 전통의 그 석유화학 본부에서 모두 다 벌어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석유화학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신학철 부회장은 이 분야를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나요? 현재 그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업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까지 겹쳐서 그 화학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극심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학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사업본부에 그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 비중을 좀 조정하는 방법이나 화학 사업의 그 원재료의 나프타의 수급선을 다변화하는 방향, 즉 업계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전략으로 업황 부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업이익의 감소 폭을 좀 줄인다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프타의 수급선을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걸 좀 조정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원가를 좀 안정시키고 더 절감시키는 뭐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석유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규모고
한 번 시동을 걸어서 이제 가동이 되면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동률을 좀 낮춘다 이런 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철 부회장은 이런 가동률 조정 차원의 전략 말고도 좀 대규모의 투자를 동반하는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업에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증설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일수록 그 제품을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의 감소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수에 새로운 나프타 분해 설비를 포함한 공단을 하나 새로 짓기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그 업황 부진이 계속된다면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부터는 이 증설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황 부진이 끝나더라도 이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신학철 부회장이 이 업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의 투자 전략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좀 새로운 시도, 투자 뭐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LG화학에서 지금 신학철 부회장이 기존의 LG화학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사업에서는 기초 제품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것부터 모든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LG화학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남는 부산물, 그래서 나프타, 이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분해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이제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에탄 분해 설비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문적인 분야긴 하지만 이 에탄 분해 설비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이제 많이 뽑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이 된 석유 화학 업계의 그런 새로운 그 생산 방식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롯데케미칼이 그 작년에 미국에서 이 설비를 좀 완공하기도 했는데 요즘 이쪽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학회사 사솔이 미국에 짓고 있는 그 에탄 분해 설비의 프로젝트 지분 51%를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 인수합병에 지금 가치가 최소 2조, 많게는 최대 4조까지 가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그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뿐만 아니라 라이온델바젤과 같은 글로벌 화학회사, 그리고 국내에서도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이 이번 인수전에 예비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철 부회장은 그동안 그 화학 사업에서 원재료 수급선을 이제 다변화하는 뭐 이런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 자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나프타, 에탄 이 자체도 이제 다변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프타, 에탄으로 이제 바꿔가는 이 원재료 다변화는 도대체 이제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나프타 분해 설비와 에탄 분해 설비는 수익성이 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셰일가스보다 비쌀 때는 당연히 저렴한 에탄을 분해하는 에탄 분해 설비의 수익성이 더 좋고요. 뭐 최근처럼 저유가 때문에 나프타의 가격도 함께 싸다 이럴 때는 나프타 분해 설비의 수익성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뭐 올해 1분기 이 저유가가 좀 본격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에탄 분해 설비는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 나프타 분해 설비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도 좀 쉽지가 않았고요. 결국 이 원재료 다변화라는 게 화학회사가 업황 변화에 따른 그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비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20%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조업체에서 20%의 부가가치를 만든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매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신학철 부회장이 이번 아까 얘기한 사솔 에탄 분해 설비 있는데 여기 인수전에서 좀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다른 인수합병에 나서서 이걸 끌어올 그럴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런 다른 움직임도 또 있나요? 신학철 부회장이 뭐 석유화학 사업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모습을 과거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작년 초에 독일 화학회사 바스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부문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LG화학이 인수 적격 후보로까지 선정이 됐었습니다. 최종 인수까지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수익성 좋은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신학철 부회장의 전략적 방향이 드러난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LG화학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신학철 부회장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LG화학의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이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흐름만 잘 타면 되는데 왜 굳이 신학철 부회장은 그것을 제쳐두고 배터리
배터리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LG화학의 어떤 변화를 좀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그 변화에 배터리로 이제 흐름에 발을 맞추는 거고요. LG화학의 업력을 살펴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LG화학은 1947년 그 락키화학공업사로 처음 출범한 이래 사업의 폭을 좀 꾸준하게 넓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럭키 소재와 럭키제약 합병, LG생활건강의 분사, LG대선유와 LG석유화학 합병하고, LG생명과학 분사했다 재합병하고, LG카보네이트 합병, LG하우시스 독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잇따른 구조 개편 속에서도 한 가지 그 방향성은 잡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적어도 석유화학의 범주를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좀 기초제품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석유화학 사업이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LG화학의 이익에도 당연히 이제 부침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래도 그 지금의 흐름 보면 성장세는 그래도 유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학철 부회장이 굳이 그 배터리로 주력 사업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좋아서 이리 가는 것보다는 그 LG화학의 기존 사업 분야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점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방금 사이클 산업의 그 업황의 흐름에 따라 오고 가는 이런 특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LG화학은 석유화학 그 사이클이 가장 고점에 있을 때 과거와 같은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 회사들은 그 탄탄한 내수 시장,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기반을 두고 설비를 꾸준히 증설하면서 글로벌 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도 에탄 분해 설비가 좀 보편화되면서 관련 투자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장은 지금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이 속도보다 경쟁이 심화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그 석유화학 업계, 사실 다른 업계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면은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견디지 못한 사업들을 이제 철수하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이런 인수합병,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새로운 업체들에서 더 경쟁을 많이 하는 이런 속도가 더 빠르니까 LG화학이 여기에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독일 바스프, 그리고 미국 다우듀폰, 일본 시네츠케미칼, 네덜란드 라이온델바젤 이런 글로벌 유수의 화학회사들은 지금 화학의 범주를 넘어서 좀 소재로, 더 나아가서 소재 중에서도 또 고부가 소재로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무게추를 조금씩 옮기면서 심화하는 경쟁에서 좀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경쟁자, 영원한 맞수 이렇게 불리는 롯데케미칼 있지 않습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유망한 소재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싶다. 눈여겨보고 있다. LG화학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에서 LG화학에는 바로 배터리라는 그런 좋은 소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1991년에 영국 원자력 연구원에 그 출장을 갔다가 2차 전지 샘플을 하나 가져옵니다. 이 샘플을 LG화학 연구개발팀에 건네면서 이거 새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지 한번 연구개발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이게 LG화학 배터리 사업의 시작입니다. LG화학은 그렇게 1995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2000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개발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구본무 전 회장이 LG화학에 엄청난 사업 기회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덕분에 LG화학은 2차 전지가 아직 보편화되기도 전에 좀 독자적 기술을 갖출 수 있었고 전기차가 보편화되기도 전에 좀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LG그룹의 이 모빌리티 집중 전략이라는 게 사실 구본무 그 전 LG그룹 회장의 이 배터리 연구개발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와 같은 그 선견지명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LG화학이 이제는 유럽, 미국, 중국 이런 여러 나라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바로 신학철 부회장을 기용하는 게 바로 그 구광모 전 회장이 배터리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꿈을 현실로 옮겨가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엄밀하게 따져볼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신학철이었나요? 신학철 부회장은 그 과거 세계적인 소재 회사 3M에서 글로벌 사업을 전담하는 총괄 수석 부회장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 경영 능력은 어느 정도 이미 입증을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학철 부회장의 능력이
구광모 회장이 그를 좀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던 이런 배경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 11월에 LG화학에서 그 박진수 부회장이 이제 물러나고 신학철 부회장이 이제 영입 결정됐을 때 정말 재계 전체가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박진수 부회장 보면은 40년이 넘게 LG화학 현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식을 축적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반면 신학철 부회장은 물론 3M이 있었고 거기에서 2인자까지 올라서 명망은 좀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화학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은 그동안 주력으로 삼아왔던 그런 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학철이라는 카드를 집어넣어서 좀 새로운 역량을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네요. 구광모 회장이 처음 LG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뒤 처음 진행했던 사업보고회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업에서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요. 단순히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회사가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철 부회장한테는 이미 대답이 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변화할 수 있다면 최고도 될 수 있다라는 대답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1위라는 그 위상을 생각하면은 신학철 부회장이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의 전략적 투자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할 때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1위를 지킨 다음에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어떻게 끌고 나가될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는 전통의 석유화학 분야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신소재 분야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LG그룹의 그룹 차원의 전략과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이 부분도 신학철 부회장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